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저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운영부장 김사부입니다. 하반기 여러 유망산업이 있겠지만 일단 그전에는 정치 관련주도 언급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친환경 산업 관련해서 베스트 3, 탑 3에 대해서 핵심 매매 전략과 그 핵심 내용 전략을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환경 섹터, 탄소 중립, 탄소, 그린 뉴딜, 아니면 수소, 전기차 여러 가지 산업 다루기 전에 먼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서 업종과 산업 테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땠었는지 좀 볼게요. 최근 8월 말 9월 초 요 타임라인 동안에 가장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다름 아니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잭슨 이슈였습니다. 그죠? 잭슨 이슈. 잭슨 이슈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연준 의원들, 각 세계 글로벌 경제 장관들 내놓으라는 이제 이 금융시장을 총 책임 망라하는 주요 인사들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이제 모여서 말 그대로 앞으로 하반기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현재 채권 매입 규모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서로 의견 나누는 미팅입니다. 미팅.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 사실 얼어붙었었죠. 8월 달에. 그쵸? 왜? 돈줄을 쪼인다니까 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슈가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자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 이슈는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 좀 잠잠하게 지나갔고요. 요 부분이죠. 대표적인 미국의 비둘기파 그죠? 중앙은행 총재죠. 그죠? 과거 한때 앨런 그린스펀이라든지 아니면은 2010년대 중반쯤 벤 버냉키처럼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의원으로 지금 8월 잭슨 미팅에서도 테이퍼링은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좀 시기를 두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올해는 없다. 거의 못 봐왔습니다. 그죠? 내년 그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시장을 달래주게 나섰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한국 중앙은행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건 뜨겁다 못해 아주 손 데일 정도로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죠? 그 열기가. 그래서 좀 식히고자 이미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고, 이게 이제 최근 돌아가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핫 이슈였었고, 또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8월달, 7월달 특히 심했던 델타 변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연장된 상황이죠. 연장된 상황입니다. 물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이제 좀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도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이긴 한데,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또 나중에 하반기 리오프닝 관련주 그 해당 수혜주 섹터로 찾아뵙도록 할 것이고요. 이 백신 접종률이 조금 더 증가를 해주고 또 위드 코로나, 그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주식시장이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됐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럼 최근 주식시장은 어땠냐? 밴드권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과열차지도 않고 너무 또 위축되지도 않고 중간 영역대에서 좀 협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주식시장이 매우 협소한 영역대에서 터널로 지나가고 있죠. 매우 좁은 터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로 따지면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아주 과속으로 달리다가, 물론 지금도 속도가 증가는 하고는 있는데 뭔가 그죠? 시속 0에서 150까지 크게 달렸다면은 지금은 160, 170 정도. 물론 이것도 과속이긴 한데 그 증가 속도가 탄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죠? 그래서 좀 주식시장에서 체감 속도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약간 떨어진 느낌이 약간 있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겁니다. 어게인 2013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 이 테이퍼가 뭡니까? 그죠? 협소하게 이렇게 잘라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렇듯이 지금 이 2014년 어게인 2014년 버전으로 이 표에서 보듯이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거는 시장에 풀어주는 유동성, 돈, 그죠? 돈, 머니, 그죠? 머니를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소 얼어붙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우리 국내 증시의 한정에서는 이 원달러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외국인 이탈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1,200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200원 영역은 단기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는 뚫기 어려울 거고 1,150원 요 구간에서 협소하게 등락을 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 변수도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탈 여부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변수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매크로 변수를 짧게나마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매크로 변수 난 관심 없다 하신 분들은 스킵하시고 괜찮습니다. 스킵하셔도 돼요. 스킵하시고 이제 그 다음 영역, 지금 이제 몇 분째죠 지금? 이제 6분 이후로 이제 수소, 뭐 친환경, 뭐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요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영역 살펴봐 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역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 유망한 섹터는 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당연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 관련주를 해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번에는 친환경 섹터를 이제 다뤄봐 드릴 예정이고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판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서는 그린 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이 있는데 뭐 디지털 뉴딜을 대표하는 섹터에는 메타버스가 있을 것이고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영역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한국판 뉴딜에서는 그린 뉴딜이 핵심이죠, 사실. 그죠? 그린 뉴딜, 친환경. 근데 이 친환경적인 부분은 우리 한국만 아주 뭐 과열차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함께 이 친환경적인 친환경 저기 주제 측면에서 모두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한국 단독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함께 뛰어나가는 정책이다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도 향후 대선을 앞두고 그린 뉴딜은 정책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래서 보셔야 된다,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린 뉴딜 측면에서는 뭐 태양광, 뭐 풍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뉴스를 같이 보면서 할까요? 자, 그린 뉴딜 내년 국가 연구 예산 뭐 뉴딜 쪽으로 더 예산을 편중시킨다는 거죠. 더 증액시킨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린 뉴딜은 뭐냐면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죠? 환경과 사람이 지속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이거 이미 예전에 많이 다뤄봤었잖아요, 그죠?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했을 때 현재의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뭐로 바꾼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 이건 사실 오래됐어요. 예전에 파리 기후 협약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이거 말을 좀 포장을 바꾼 거죠. 그린 뉴딜로. 아시겠죠? 네. 안 해봤던 거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는 과거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책과 맞물려서 그린 뉴딜로 좀 바뀐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화석 연료가 아니고 화석 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그래서 저탄소 경제 구조로 꾸려 나간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네. 대표적인 뭐 종목으로는 저희가 작년에도 뭐 크게 수익 드린 바 있던 태양광 관련 OCI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태양광 관련 OCI 뭐 폴리실리콘 관련된 가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풍력 뭐가 있었죠? CS 윈드도 풍력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고, 유니슨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뭐 하나 솔루션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게 대표적인 그린 뉴딜 수혜주였었죠. 그린 뉴딜 수혜주였었는데 이 중에서는 최근 흐름은 OCI가 좋았습니다. OCI가 좋았고, 지난 저항이 어디냐면은 14만 7천 원, 올해 상반기에 찍었던 14만 원 가격대. 만약에 그린 뉴딜에서 태양광 쪽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OCI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쪽에서는 OCI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4만 7천 원을 저항으로 삼고 단기 저항으로 삼고 설정하시고 대응 주신 전략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지구 온난화는 또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또 뭐가 있냐면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를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이 이슈가 됐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그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마치 국제 유가 뭐 아니면 뭐 금, 구리 아니면은 뭐 옥수수, 뭐 밀가루 이런 것처럼 원자재 소위 말해 원자재는 아니지만 원자재처럼 이런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뭐 해운에서는 발틱 해운 운임지수가 있듯이 얘도 그런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인베스팅닷컴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탄소 배출권 선물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환경 시대의 전 세계 글로벌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뭐 무슨 막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겠고 이유인즉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유럽들이 이 탄소 감축 정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요 탄소 배출권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관련 수혜주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린이드 수혜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탄소 배출권 수혜주에는 최근에 저희가 저희 운용팀에서 수익 드리며 했던 에코프로 HN 요 종목이 있죠, 그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또 과거 후성 기억하십니까? 작년이었나요? 벌써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2019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규제 떼었을 때 이 종목이 사실은 에칭가스 관련 수혜주였었죠. 그죠? 이 특수 가스 관련된 주이기도 하고요. 또 후성 종목이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성이 최근에 일본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수출 규제를 추가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작년 차트를 길게 펼쳐볼게요. 2019년 요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 저희가 권유들 수익을 급등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요때의 저항을 뚫고 왜 더 가고 있냐 주가가 지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는 흐름인데 그 이유인 즉슨 특수가스도 물론 수혜를 받고 있지만 그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주가 되고 있다. 왜? 탄소 배출권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선물 가격이 지속 우상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관련 수혜주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국가에서도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예산 증액 관련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고 탄소 중립 쪽으로도 예산을 투입해서 12조 투입한다라는 뉴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수혜주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방금 언급드린 후성과 에코프로 HN에서는 에코프로 HN은 제가 저희 쪽에서 한번 수익을 들여 있기 때문에 종료했었고 후성이 지금 단기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장 단기에 따라붙기는 좀 부담이 될 경우에 눌리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가 눌리시에 눌림의 자리는 지난 저항이었던 15,000원 라인 여기까지 주가가 좀 눌려주면 좋겠는데 좀 주가가 바로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막 주가 급등할 때 잡기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눌릴 때 그죠? 한 16,000원 중반까지 좀 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 구간까지 주가가 눌리면은 좀 뭐 분할로 좀 잡아서 눌릴 때 잡아서 다시 주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이제 수익 노리시는 전략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관심 종목 몇 가지 계속 권유드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반기 보셔야 될 좋은 업종 테마 섹터 중에
빼지 말고 봐야 될 섹터가 전기차 및 수소차 같은 친환경 관련 섹터 보셔야 됩니다. 물론 수소차 이미 성장 가도 속에 있고 앞으로 먼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랑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장 기업 섹터들인데 그 성장 기업 섹터 중에는 또 수소차 섹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뭐 세종공업, 뭐 예전에 우수 AMS, 뭐 대우 부품, 뭐 일진다이아, 유니크, 풍국주정, 뭐 여러 종목들 많이 권유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가 아직 한계가 있죠. 왜? 이 산업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좀 네이버 좀 키고 할게요. 회원님, 이 산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사이클.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아직 덜 돼 있는 이 산업의 개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뭐 개화기 같은 거. 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 세계 왕인데 대한민국 반도체의 1990년대, 80년대 후반을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 화랑기 맞기 전, 화랑기도 아니죠. 성장기를 맞기 전이죠. 그죠? 개화기. 그래서 아직은 막 반신반의하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야, 수소차 위험하지 않냐? 뭐 뉴스 폭발했다던데 이런 거에 자꾸 막 꽂혀 있고 막 그죠? 막 약간 막 밝은 미래보다는 약간 어두운 현재의 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고 이게 개화기요, 그죠? 그럼 개화기를 넘어가면 뭐가 있냐? 성장기가 있겠죠, 그죠? 예. 개화기를 잘 무사히 넘겨야 이제 산업이 성장기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성장기를 잘 넘기면 뭐가 오냐? 당연히 성장기에 그 가속도가 붙으니까 엄청난 화랑기가 오겠죠. 이 전기차 시장의 화랑기는 왜냐면은 이제 왜 2025년 막 2030년 얘기를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선 2025년 이후로 이제 막 디젤차 못 타게 한다면서요. 그죠? 규제 더 강하게 때린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섹터 친환경차 관련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쪽 섹터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 전기차 대비 수소차는 덜 화랑기고 덜 성장기에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차는 뭐 하는 차냐? 그거 잠깐 볼게요. 말 잘못했어요. 수소차는 뭐 하는 기업, 뭐 하는 섹터냐? 볼게요. 자, 수소차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이렇게 그죠? 뭐 반응시켜서 전기를 얻어내고요. 그 전기를 이용해서 차를 굴려 나가는 뭐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전기차는 뭡니까? 그냥 전기차는 배터리팩 이미 차에 꽂혀 있죠, 그죠? 근데 그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젤차는 내연기관 차는 주유소에 가서 뭐 휘발유를 충전하든지 휘발유를 주유하든지 경유를 주유하든지 해서 차를 굴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차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은 전기차 시설이 부족하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뭐 수력 발전소든 원자력 발전소든 화력 발전소든 거기서 구해온 전기를 충전소에 충전되어 있을 거고요. 그 충전된 전기를 차에 충전시켜서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수소차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차에 수소를 충전해요. 수소를 충전할 건데 그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뭐 결합을 해서 화학적 반응을 막 해서 전기를 일으켜낸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기를 이용해서 차를 굴려 나가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얘도 말해서 어쨌든 수소 전기차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설명이 좀 뭐 부족했다면은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얘도 넓은 광 범위 내에서는 전기차긴 합니다. 왜죠? 수소가 전기를 만들 거고 그 전기가 결국은 차를 굴려 나가는 원동력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얘는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충전할 거니까 그래서 수소차인데 얘가 어쨌든 수소 전기차다 이거죠, 그죠? 네. 수소 전기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뭐래요? 이거 정말 대단한 도전인데 글로벌 넘버원 다시요. 글로벌 넘버원 전기차는 어디죠? 네,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그죠? 테슬라. 그러면은 글로벌 탑1 수소차 기업은 어디입니까?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렇죠.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 그렇죠? 뭐 옛날에는 뭐 현대차 품질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맨날 욕하죠. 그죠? 근데 전 대한민국
우리 현대차, 기아차 좋더구만. 좋던데, 그죠? 제 눈엔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포르쉐, 벤츠, 뭐 물론 해외차 명성에 맞게끔 더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차가 더 따라가야 될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잘 나가고 멋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대한민국의 현대차 그룹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이 제네시스 2022년부터 수소차와 전기차만 출시하겠다라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겁니다. 그죠?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죠? 어디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기업에서 이런 비전을 선포했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대기업에서 그랬습니까? 10대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현대차 그룹은 10대 대기업이고 그 현대차 그룹에서 앞으로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만 출시하겠다 했으니까 또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트렌드에 맞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산업이잖아요. 친환경 산업, 그린 뉴딜 산업, 탄소 중립 산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이 박자가 맞죠, 그죠? 대기업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박자가 맞고 있고, 그럼 대한민국 단독으로 하고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유럽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유럽, 미국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이라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다만 수소차 산업은 왜 지금 노이즈가 많았냐? 아시겠지만 아직 완벽한 화랑기와 완벽한 성장기를 맞은 산업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성장기로 가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아직 노이즈가 많은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직은 불리해요. 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 수소차 관련돼서 수소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이게 없으면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사실. 현대차에서는 수소차 넥소를 출시했잖아요. 이미. 이거 넥소. 수소차죠. 그죠? 근데 이게 가격 비쌉니다. 그럼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차 수소차 뜻은 좋아. 근데 가격은 비싸니까 고민스럽겠죠. 그죠? 저 돈이면 내가 돈 조금 더 보태서 그 해외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BMW, 벤츠 사지. 내가 저걸 왜 사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이제 조금 더 싸게 구입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듯이 현재는 아직까지도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산업이 수소차 산업이 계약기를 벗어나서 성장기, 화랑기를 맞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장에서 대량 주문과 대량 생산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가격이 다운 되겠죠, 그죠? 이 차 하나 만드는데 만들어지는 그 막 여러 가지 인건비며 뭐 개발비며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차에,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생산 단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향후 먼 미래에는 갖게 되겠죠, 그죠?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먼 미래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해결이 될 거예요,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자 어쨌든 이거 잘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수소차는 개화기 국면과 이제 개화기 뭐 성장기 전 국면했기 때문에 이거 좀 여기 보십시오. 제가 쓰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그죠? 부족한데요. 여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질 거다, 그죠? 가격 경쟁력이 결국에는 향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생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냐면은 아직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다른 말로 말해서 뭐 수소차를 내가 갖고 있다 한들 이건 뭐 전국 곳곳에 있는 주유소와 다르게 수소차 충전소 시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죠?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가 현재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차를 사겠다고 마음먹었던 소비자들이 발길이 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만약에 차는 내가 현재
운전하는 차가 디젤 차면은, 내연기관 차면은 뭐 집 앞이든 학교 앞이든 뭐 회사 앞이든 어디든 주유소가 있으니까 그냥 뭐 그죠? 가볍게 충전하고 탈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수소차는 충전소 시설이 어디 서울에 몇 개 있고 어디 뭐 경기도에 몇 개 있고 뭐 저 어디 막 이런 식이니까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향후에 해결될 일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계약이 아직 완벽한 화랑기와 성장기 전에 있는 이쪽 산업에는 이런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먼 관점에서 이 산업에 투자하는 게 맞겠고요. 아시겠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뭐 거의 뭐 넘버 원 맞죠, 그죠? 근데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역경과 노이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1990년대 이미 그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뭐 그랬잖아요.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바꿔라 이런 일화, 그죠?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 그랬듯이 지금 이 수소차 산업은 그러한 시기라 보시면 돼요. 과거 1990년대 초반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뉴스 보면 사람들 투자자들 겁먹잖아. 이런 뉴스. 수소차 폭발했다 이런 뉴스. 이게 2019년도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반도체 삼성이 개발한 휴대폰이 뭐 폭발했네, 뭐 어쨌네 이런 뉴스, 그죠? 갤럭시 노트 1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뭐 비행기 기내에서 갤럭시 노트가 폭발했으니 이런 뉴스 있었죠, 그죠? 과거 10년 전에 있습니다. 정말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뉴스,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노이즈 과정을 겪어내야 이제 산업이 성장기와 화랑기 국면을 겪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 밀어 나가겠대지 하면 돼요. 다만 난 이 기업 잠깐 투자해서 잠깐 먹고 날 건데 뭐 이런 마인드면은, 뭐 투기적 마인드가 강하시면은 하지 않는 게 낫겠고요. 아시겠죠? 먼 긴 관점에서 투자하실 때는 이것만한 산업도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현재 이 수소차 산업은 현재까지는 기술 경쟁력이 이제 차츰 더 이렇게 누적되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은 먼 관점에서 제1의 테슬라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에서는 미국 테슬라가 이미 1위를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런 기업 나오지 말라는 법 없죠. 현대차가 수소차 산업에서는 이미 넘버 원인데 미래를 이끌어갈 넘버 원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약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 노이즈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아주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관련 종목에는 뭐 어떤 섹터가 있냐? 최근에 상장한 바 있던 일진 하이솔루스가 있죠, 그죠? 얘가 저겁니다. 수소 탱크 아시겠죠? 수소 탱크 산업. 그래서 수소 탱크 산업 쪽에는 수소 충전소에는 수소 탱크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소 탱크 쪽에는 얘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이 최근에 상장했을 때 이제 따상을 갔었고, 그래서 흥행을 이뤘는데 좀 약간 좀 최근에 요 며칠 주가는 좀 눌린 구간 부진 속에 있지만 다시 또 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 따상 났던 날 주가가 89,000원 가격대였죠, 그죠? 그래서 요 가격 밴드 89,000원, 89,000원을 재차 뚫고 올라서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량주 종목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기아차랑 이제 협력을 이루는 우수 우량주 종목군인데, 특히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는 얘가 또 탑입니다. 탑.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성향상 당장 내일 막 20% 급등하고 30% 급등 이런 거는 안 해요, 사실. 아시잖아요, 그죠? 삼성 SDI, 뭐 LG 화학, 삼성전자처럼
상당한 우량주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급등력은 이건 없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쵸 은행에 예금 붙는 이거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듯이 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수소차 그룹에서 수소차 산업에서 이 연료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 좀 뭐 긴 관점에서 투자하시기에는 크게 무리 없다, 우량하다. 그리고 이제 좀 목표가로는 올해 상반기에 한번 터치한 바 있던 32만 원 가격대, 뭐 좀 긴 호흡으로 요 가격대까지도 뭐나 당장 내일 팔아야 된다 하시면 아예 넣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아예 그냥 하지 않는 게 낫고, 난 근데 좀 긴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좀 이 정도면은 산업의 성장 이 계약이 국면에 있지만 이제 먼 관점에서 해보는 게 낫다 하신 분들은 32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전 좀 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수소차 관련돼서 수소차 산업 관련해서 또 제가 좀 언급을 못 드렸지만 다루고 싶은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유망 업종, 앞서 언급 드렸듯이 살펴보셔야 될 업종과 종목 또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말고요, 청개구리 증권TV에 오시면 그 관련 수혜주 더욱 자세한 매수 타임, 매도 타이밍, 그리고 추가적인 그 전략을 제가 증권TV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저희와 함께 수익 극대화 전략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